자, 지멘스키 책의 2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머 이퀄리브리엄을 가정을 하고 서머 이퀄리브리엄이 어떤 상태인지 정의를 배운 다음에 서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프레셔랑 포스가 가해졌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예를 스태틱 플루이드, 책에서는 하이드로스태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플루이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플루이드가 T가 고정이 됐을 때 프레셔랑 힘이 가해지고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예를 통해서 저희가 연력학적인 접근을 배웁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벌크 모듈러스인데요. 그 벌크 모듈러스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일반 물리 시간 때 배우죠. 그 기본적인 물리량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반 물리 때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라서 저희가 수업 시간 때 요거 하나하나 다 하면은 진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일반 물리 시간 때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부연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도 이미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모듈러스를 통해서 어떤 물질의 리지디티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스는 그 책의 이제 34페이지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아이소트로픽한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플루이드가 정지된 상태, 스태틱 플루이드, 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스태틱 시스템인데 스태틱 플루이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 같은 거를 우리가 다룰 때 어떤 통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가스, 즉 플루이드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전개해 가죠. 이때 벌크 모듈러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일단 저희가 고려하고자 하는 시스템 오브 컨시더레이션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 이때 이제 스태틱 플루이드이니까 저희가 프레셔를 이렇게 아이소트로픽하게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프레셔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고 이때 우리가 이제 프레셔를 준 정도를 델타 P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바뀌지 않았을 때 초기에 부피를 V라고 하고 프레셔를 가했을 때 부피가 이제 바뀌겠죠. 부피가 바뀌면 초기 부피 대비해서 바뀌는 정도가 이 프레셔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비례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때 프레셔는 아이소트로픽하게 들어가는 프레셔이고요. 프레셔는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리고 이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트레스를 얘기를 해요. 노멀 스트레스라 함은 들어가는 면적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힘입니다. 이때 스트레스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를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물질에 따라서 특정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 바뀌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거를 델타 P는 요렇게 연관 지을 수가 있고 요거는 물질에 따른 컨스턴트가 되겠죠. 그리고 물질에 의존적일 거예요. 얘를 벌크 모듈러스라고 정의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볼루메트릭 일라스티시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노멀 방향으로 프레셔를 줬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던 거고요. 보통 이제 코디네이트를 따질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시스템이 있고 고려 대상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의 표면으로부터 아웃워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보통 플러스로 코디네이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레셔를 이렇게 줘서 부피를 수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고 마이너스로 앞에 붙이는 거고요. 델타 P가 주어졌을 때. 이게 기본적인 벌크 모듈러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크 모듈러스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이소트로픽한 노멀 포스인 노멀 스트레스, 프레셔를 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프레셔가 주어졌을 때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델타 P가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매번 어떤 물질에 프레셔를 줘서 볼륨메트릭 수축을 가해주는데, 이때 델타 P가 고정되어 있을 때 벌크 모듈러스 값이 크다는 거는 얘가 상대적으로 적게 변한다는 거죠. 즉 벌크 모듈러스가 크다는 거는 물질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은 에버리지 벌크 모듈러스라고 쓰고서 요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피 프레셔 변화에 따른 유닛 볼륨당 볼륨 체인지, 요게 벌크 모듈러스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 34페이지에 있는 벌크 모듈러스가 유도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거니까 템퍼레처를 고정시켜 줘야 돼요. 템퍼레처에 따라서 사실 모듈러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템퍼레처에 따라서 모듈러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치고, 이 안에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프레셔를 줘서 얼마나 수축하는지, 이 가령 이 둘 사이 혹은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 사이 거리가 짧아지느냐, 얼마나 짧아지느냐로 보는 거잖아요.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 엔탈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본딩의 스트렝스, 강력한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때 템퍼레처에 따라서 이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와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바뀔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온도가 이 원자와 분자 사이에서의 포텐셜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열 에너지가 가해진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처럼 물질이 덜 딱딱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왜냐면 요거에 상응하는 열 에너지가 충분히 가해져서, 그러면은 원자와 분자들이 구성하는 기본 유닛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원자와 분자 사이에 느끼는 뭐 예를 들어서 어트랙티브한 포스, 서로 끌어당긴 힘 같은 게 약해지기 때문에 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물질이 상대적으로 소프트해지겠죠. 덜 리지드해지겠죠. 리지디티는 줄고 연성 정도는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모듈러스가 바뀌겠죠. 그래서 책에서 템퍼레처가 고정된 상태에서 벌크 모듈러스를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소서멀은 T가 컨스턴트란 뜻이니까 이때 벌크 모듈러스를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요 드라이빙 했던 식에서의 템퍼레처가 컨스턴트라는 거를 추가로 도입한 개념이에요. 벌크 모듈러스는 이렇게 프레셔가 바뀔 때, 즉 프레셔가 주어지는 거죠. 프레셔가 주어졌을 때 단위 부피당에 얼마나 바뀌는지 정도에 대한 거예요. 책에서는 하나의 정의가 추가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퍼레처가 컨스턴트일 때 컴프레서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냐. 이거는 아이소서멀 벌크 모듈러스의 인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 단위 부피당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냐, 컴프레서빌리티가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딱딱한 정도, 연성 정도 영향을 받는 영향을 우리가 가늠해 보는 변수이고 개념이고, 이거 역시 당연히 템퍼레처에 영향을 받으니까 템퍼레처가 주어진 상황에서 컴프레서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